우리 아이의 건강한 코를 위한 관리는 사실 출산 직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코스모한의원 원장 이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PD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뇌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뇌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코가 아닐까요? 원장님과 그동안 영상 촬영하면서 매번 코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역시 이제 코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아시나 보네요. 맞습니다. 코는 정말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요. 바로 코는 입이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거든요. 바로 뇌를 위한 온도, 습도 조절 장치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찬 공기라 해도 코를 통해 숨을 쉬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기가 데워지고요. 또 85% 정도의 습도를 지닌 공기로 재탄생되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와 동시에 과열된 뇌의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코 건강은 뇌 건강과 IQ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코가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 코 질환이 있다면 단순히 코뿐 아니라 뇌나 몸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코가 중요하네요. 저도 비염이 어렸을 때부터 있다 보니까 살면서 많이 괴로웠는데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니까 갑자기 더 심각해지는데요. 저도 처음에 코 건강이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비염부터 축농증 후비루,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30년 넘게 다양한 코 질환을 치료하면서 코 질환의 빠른 치료가 몸의 다른 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오랫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나이대별로 코 질환의 특성과 이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코 질환 특성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출산하면 산모인 제 몸 케어보다는 그때부터 작고 소중한 우리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건강한 코를 위한 관리는 사실 출산 직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모르셨죠? 코 속 이 가운데에는 좌우를 가르는 칸막이, 비중격이 있습니다. 이 중격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휘어져 있을 경우 이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죠. 약 70% 이상의 성인들에게 있어서 비중격이 대부분 휘어져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출생할 때 산모의 좁은 산도를 지나면서 이 튀어나온 코가 눌려지는데 그때 비중격도 같이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48시간 이내에 코를 똑바로 세워주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몰라서 저희 아이들도 저도 비중격 만곡증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지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성장하면서 이 휘어진 비중격에 맞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비갑계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비중격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바로 신생아의 비중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코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물론 대부분 모르시죠. 신생아가 누워있는 방은 외풍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50% 이상의 충분한 습도가 필요해요. 신생아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이가 성장한 이후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밤에만이라도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기용 코숨 테이프를 붙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환자분 중에서 한 분이 아기용 코숨 테이프를 붙여 아기가 2돌까지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셨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때에도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약 복용 횟수를 최대한 줄이되 가정용 석션기와 카테터를 이용해서 무조건 콧물을 잘 빼내주면서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면 중 환경을 고온다습하게 만들고자 수면 텐트와 가열식 초음파 복합 가습기를 추천해 드렸고요. 아이들을 위해선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 코 건강을 위해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감기에 걸리면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감기로 안 끝나고 다른 질환까지 생기게 되는 게 염려되는데요. 특히 코감기가 오래되면 축농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중이염이 같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만 숨을 쉬게 되면 중이염은 저절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중이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정말 중이염이 저절로 치료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베르누이의 효과가 적용되는 구조를 함께 보실까요? 병에 빨대를 T자로 끼워서 바람을 휙 불면 병에 있는 물이 빨려 나오는 효과가 베르누이의 효과인데요. 중이 공간에 염증이 생겼다 할지라도 빨대를 T자로 끼운 것 같이 구조되어 있는 이 구조를 보았을 때 코로만 숨을 자꾸 쉬게 되면 이 빨대를 통해서 중이에 있는 삼출물, 염증 물질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과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뒤의 구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이염이 한번 생겼던 아이는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이염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코막힘을 얼른 치료하면서 코로만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코로 숨을 쉬려고 하면 할수록 콧물이 더 잘 나오고 코막힘이 빨리 회복될 수 있거든요. 저 또한 잦은 중이염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코로만 숨을 쉬게 하는 처방을 내렸는데요. 이러다 보니 환자분들의 중이염 재발률을 정말 많이 낮출 수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중이염도 심했지만 감기 걸리면 기침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치료법이 있나요? 네, 그럼요. 기침 감기는 일반적으로 열이나 가래를 동반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의원이나 소아과에서 약 처방을 받으신 후 약 복용은 최소한으로 하되 고온 다습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흡하는 공기의 질과 관련이 있는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호흡하는 공기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만약 기침을 한다면 입으로 날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침법을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냥 기침을 하면 목이 찢어지게 아픈 통증을 느낍니다. 이때 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서 입을 틀어막고 기침을 하게 하면 목이 찢어지게 아픈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또 기침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기침으로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고 기침을 할수록 기관지가 더 빨리 상하거든요. 기침할 때 입으로 드나드는 바람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기침을 한다면 꼭 올바르게 기침하는 방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낸 부모지만 어린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구강호흡을 막으면 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우리 아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구강호흡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마다 아침에 편도선이 부어 크게 고생을 했는데요. 그게 다 입을 벌리고 잤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밤새도록 입가에 흘러서 말라붙은 침을 닦곤 했었죠. 결국 편도선 비대증으로 초등학교 때 건강검진을 하면 편도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었죠. 구강호흡을 하다 보니 잠도 잘 자지 못했고 한절기 때마다 감기에 걸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기침이 심해서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고 교실을 지킨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구강호흡이 원인인 줄 모르고 어린 시절을 감기와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코숨 테이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들의 코 치료에 있어서도 코숨 한의원에서는 코 점막을 직접 사열하는 비강사열법의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 아프게 치료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는 최소한의 약 복용과 수면 중의 호흡 환경을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기 치료 후에 코숨 테이프를 붙여 구강호흡을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입술을 붙이고 코로만 숨쉬는 건강법, 코숨 테이프의 사용 정말 중요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잖아요. 6년 전 잦은 중이염으로 고막에 튜브를 삽입하는 시술을 9번이나 받은 12살 아이도 구강호흡을 고친 덕분에 지금까지 중이염이 재발하지 않았고요. 기침을 치료했던 6학년 여자아이도 수학여행을 갔는데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잤던 6명 친구 모두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코즘 테이프 덕분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성인들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의 비점막은 훨씬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약물 과용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축농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어린이 약물성 빈코증후군이라는 병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약은 최소한으로 복용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코로만 숨쉬는 건강법을 실천할 것을 특히 강조해 드립니다. PD님, 평생을 살면서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코즘 테이프의 사용은 감기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 저도 구강호흡이 이렇게 안 좋다는 사실을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꼭 구강호흡을 줄이고 코로만 숨을 쉴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의 코 건강은 우리 부모님만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